네, 바이오 스토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바이오 산업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데일리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요즘에 피부 미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포의 기질 스킨 부스터, 핫하다는 사실을 다들 좀 알고 계실 텐데 기존의 스킨 부스터를 훨씬 더 뛰어넘는 효과를 통해서 의료진이라던가 아니면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많이 좀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좀 의료기기로 봐야 되는가, 이 이야기가 좀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식약처에서 인체 조직제라고 판단을 하면서 논란이 다소 잠재워졌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포의 기질 이 스킨 부스터가 기존의 이제 스킨 부스터, 히알루론산이나 PDRN 스킨 부스터 대비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무세포 동종 진피 유래 세포의 기질 스킨 부스터를 대해서 인체 조직제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인체 조직제는 이제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의 임상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래서 이제 ECM 스킨 부스터의 제조 및 생산 업체는 제품 판매 중단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ECM 스킨 부스터 제조와 판매 관련한 걸림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제 인체 조직제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이제 해석과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식약처는 이제 상반기 내로 소폭의 법령 개정 등 규제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ECM 스킨 부스터가 기존 스킨 부스터보다 효과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데요. 어쨌든 저희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걸 좀 생산하는 기업이 어디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기업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ECM 스킨 부스터 가장 네. 먼저 LNC 바이오와 한스 바이오메드에서 선제적으로 제품을 출시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ECM 스킨 부스터가 어떠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도 후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스킨 부스터 대비해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기존의 스킨 부스터는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염증을 유발시켜서 피부를 재생시키는 이제 기존 방식인데요. 이제 ECM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성분 그 자체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상처 같은 것도 없고 훨씬 더 또 적응도 피부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고 이게 기존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계속해서 몇 차례 이제 시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그 시술 기간도 훨씬 더 길고 비용은 조금 비쌀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환자들에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NC 바이오와 한스 바이오메드가 선제적으로 이 ECM 스킨 부스터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이제 후발주자들도 속속 ECM 스킨 부스터 출시를 뛰어들 준비에 나왔습니다. 네, 부작용은 줄어들고 시술에 대한 기간은 더 늘어난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식약처가 ECM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인체 조직으로 판단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앞서 이제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이제 의료기기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료기기로 판단되는 경우 임상을 거쳐야 됩니다. 아, 네. 이게 인체에서 안전한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임상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자면은 ECM 스킨 부스터를 두고 발생한 잡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ECM 스킨 부스터를 이제 인체 조직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료기기로 볼 것이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체 조직제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약처는 최근 이제 피부 미용에 사용되고 있는 이 무세포 동종진피 기반 ECM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무세포 동종진피를 분말화한 제품이기 때문에 인체 조직제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기존에 사용되는 이제 PDRN, 히알루론산 기반 스킨 부스터 등은 의료기기로 구분됐던 만큼 출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임상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ECM 스킨 부스터의 경우 인체 조직제인 만큼 별도의 임상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ECM 스킨 부스터도 주사를 사용하는 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인체 조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임상 진행과 이에 따른 판매 공백 리스크는 해소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임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좀 안전할까? 뭐 이런 걱정도 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이제 그런 걱정도 네. 아무래도 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드는 네. 생각인데 실제로는 이제 인체 유래 이거 굉장히 많이 현실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제 인체 조직 유래 바이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이 조직은행 인증 요건을 살펴보면은 미국 FDA나 식품의약국이나 이제 미국 조직은행연합회 AATB 인증보다 까다롭다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시험 부재에 대한 지적은 이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기준의 잣대를 대는 것으로 이제 약간의 오해라고도 보여질 수 있고요. 인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가공 공정을 거쳐서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의료진이 전문적인 판단하에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훨씬 더 까다롭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인체 조직제가 사용되는 곳이 있을까요, 현재? 네, 이제 보통 이제 인체 조직제가 어디서 사용되는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네.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정말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어르신들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먼저 잇몸에 나사 같은 거를 받게 되는데요. 이 나사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골 이식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제 골 이식제가 인체 유래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깨 수술에도 이 인체 조직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분말화된 동종 진피, 이번 스킨 부스터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그리고 욕창, 유방재건, 연부조직복원, 함몰 흉터, 주사형 음경 확대 등 다양한 질환 치료 및 시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국내 리딩 업체는 자체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면서 안정성과 효과를 모두 확인 중에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임상을 통해서 안정성을 검증했고 한스 바이오메드도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하면서 안전성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ECM 스킨 부스터 뭐 임상을 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까다로운 인체 조직제를 사용하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다 뭐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이제 앞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이게 의료기기로 볼 것인가, 인체조직 이식제로 볼 것인가에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이 인체조직 이식제를 미용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가, 윤리적 문제가 없는가, 이 두 번째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체조직법의 해석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이제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식약처는 이제 연구 결과 도출 전 우선적으로 상반기 내로 ECM 스킨 부스터 관련된 법안 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선례가 좀 없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 법안 개정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이 담겨질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가 해외 사례는 어떤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기반으로 이제 소폭의 법안 개정을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체 조직이 이제 미용 목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좀 막겠다는 제한 조치라고도 풀이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이제 인체 조직제의 미용 목적 광고를 제한하고 의료기관에서 인체 조직제 사용 시 환자에게 인체 조직 유래 제품임을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술하기 전에 환자에게 이것은 인체에서 유래된 물질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식약처에 따르면 이제 인체 조직 유래 제품 고지와 관련해서 조직은행과 협의 중에 있고 법안 개정안 마련은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 연구 사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해외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인체 조직제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인체 조직제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AATB 또는 FDA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인체 조직 유래 소재가 피부 결손 보강 및 에스테틱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조직이나 이제 진피 조직을 세포 제거 후에 미용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이 글로벌 재생의학의 보편적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기증된 인체 조직을 피부 미용에 쓰는 것을 윤리적으로 부당한가에 대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기증 동의서에는
사용 목적에 에스테틱 및 재건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미용 목적 사용이 가능한 인체 조직만을 스킨 부스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ECM 스킨 부스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올해 투자자들은 웃고 울게 만들었던 기업이죠. 알테오젠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하면 알테오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올해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확장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알테오젠 하면은 기술 수출 명가로 네. 굉장히 큰 규모의 기술 수출로 성공하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의 황제로도 꽤나 자리를 오래 하고 있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항암제 위주로 적용되던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이 면역 질환 치료제로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뿐 아니라 이중 항체 약물 접합제, 최근 많이 주목받는 거죠. ADC까지 확장이 가능하면서 이제 글로벌 기술 수출 역시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의 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하면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이 기술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하이브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해서 기존의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을 통해서 다양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 이후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8건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 수출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기술력까지 입증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이 기술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이렇게 지속적인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주사제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정맥 주사, 피하 주사, 그리고 이제 근육 주사로 나눠집니다. 기존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찾아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환자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투약 시간도 뭐 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의 불편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 조직의 약물을 주사하는 형태입니다. 정맥 주사보다 체내 흡수 속도는 느리지만 투약 시간이 단 몇 분만으로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환자가 직접 주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도 굉장히 높여진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뭐 시간 단축이나 여러 편의성 때문에 지금 정맥 주사 제형 대비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환자와 의료진 입장에서는 투약 시간도 줄어들고 굳이 병원에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증가하면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걸까요? 네, 이제 단순히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높여주니까 더 많이 팔려서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네. 뭐 단순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제약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면서 특허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 제형 변경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전에 정맥 주사를 투여가 간편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방어하고 독점 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MSD 키트루다, 알테오젠과 협력하는 MSD 키트루다뿐 아니라 로슈의 허세틴, 존슨앤존슨의 다잘렉스가 이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이 기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일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테오젠과 할로자임 단 2군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기업들도 2기업에게 기술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에는 비만, 항암, 유전자 치료 등 이제 개별 치료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달리티 위에서 작동하는 기반 기술이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기술 수출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총 8건의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고 특히나 올해는 2건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올해 체결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네, 올해 알테오젠이 2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벌써 체결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올해 1분기 이제 항암 전문 자회사인 테사로를 통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와 젠퍼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난 3월 달에 신경계 및 자가 면역 질환 전문 제약사인 바이오젠과 2개 품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건을 합상한 총 계약 규모는 8억 6,400만 달러에 달하고요. 이 GSK의 젠퍼리 같은 경우는 PD-1 계열 면역 관문 억제제로 키트루다나 옵디보와 같은 동일 계열에 속합니다.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을 적용해서 SC 제형 제품 키트루다 큐렉스를 출시했고요. 옵디보 역시 이제 SC 제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젠퍼리 같은 경우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SC 제형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인 만큼 알테오젠의 이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오젠과 계약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젠이 자가 면역 질환 또는 알츠하이머 등 신경계 질환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제 기존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술 적용이 항암제에 주로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젠과 계약에 따라서 이 기술이 다른 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확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 좀 뜨거운 기술 중에 하나가 ADC와 같은 모달리티에 대한 인기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해서도 이 주사 제형 변경 이런 기술력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하이브로자임의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이제 네. 단일클로 항체를 넘어서 다양한 모달리티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치료제 분야에서 살펴보면은 다이치 상표가 N2SC 제형 개발을 위해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이중항체 치료제를 SC 제형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SC 제형 변경 기술이 특정 영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범용 기술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수 기자와 함께 ECM 스킨 부스터 그리고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